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다시 반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새해가 밝고 나서 주춤하는 그러한 유럽 증시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48% 올랐고요. 영국의 FTSE 지수가 0.53%,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0.52%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독일의 12월 CPI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CPI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서 3.7% 올랐고요. 11월에 기록했던 2년 반 만의 최저치였던 3.2%에서 반등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 CPI 상승률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그렇게 우려감을 키우지는 않았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프랑스의 12월 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3.7%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5일에 발표될 유로존의 12월 CPI 발표에 소각을 건드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유로존 CPI 발표를 앞두고서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 소식과 관련해서 소폭으로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WTI 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39% 소폭 내린 72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 중반에 낙폭이 더욱더 커졌다가 막판에 가서는 일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미국의 휘발유 재고를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미국에서의 휘발유 재고는 한 주간 1,090만 배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휘발유 재고가 4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재고가 늘어난 영향으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소폭이나마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110만 배럴 증가한 3억 5,44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위축시켰다는 점 그리고 하락으로 국제 유가를 이끌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금값도 이번에 0.39%로 소폭 올라줬고요. 2,050달러 선에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투자 심리 어땠을까요? 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외의 강세를 보인 점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경제 지표가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가 된 경제 지표, 대표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 고용 시장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드렸겠지만 이 ADP 민간 고용과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두 가지 부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이 미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을지 다시 한번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다시 한번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네, 고용 지표가 이상의 광세를 보인 점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감소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ADP사에 따르면 12월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은 전달보다 16만 4천 명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3만 명을 상회했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시장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6.4%로 전일의 70% 대비 하락했고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62.1%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은 실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노베이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팀 어바노비치 이사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연준이 지난달 FOMC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을 들뜨게 만든 것은 실수였다면서 물가 하락이 더 지속적인 것이 확실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시장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해 약 6번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연준은 3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실제 단행 여부와 시기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내비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방위산업, 금융, 제조, 기초 소재, 건설업종이 상승한 반면 에너지와 IT, 이미 소비재가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991%, 달러 인덱스는 0.1%의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 점도 오늘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1.4로 최종 집계됐고 이것은 전달 수치인 50.8과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51.3을 소폭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PMI 지수는 50을 웃돌면 업황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를 밑돌면 위축됐다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전달의 결과는 미국의 작년 연말 서비스 업황이 확장세를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S&P 글로벌 측은 작년 12월 서비스업 신규 수준은 작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생산 또한 작년 여름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개선됐으며 업계의 신규 고용 창출도 작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면서 서비스 업계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했지만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개선에도 전체적인 서비스업의 수요는 역사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사 UBS가 반도체는 물론 소매업과 금융업 등 AI를 적용한 분야가 늘면서 AI 관련 산업 매출이 2027년까지 4,200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180억 달러와 비교해 무려 23배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UBS 측은 챗 G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 것이 AI 업계에 있어 아이폰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AI 업계가 애플의 앱스토어가 출시됐을 당시를 맞았다면서 기존 예측이 보수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UBS는 AI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해 AI를 훈련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와 GPU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면서 같은 기간 반도체와 플랫폼 기업 매출이 2022년에 158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650억 달러로 급증하고 특히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25%,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윈도우 PC의 키보드에 AI 챗봇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코파일럿 키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늘 0.7% 하락해 367달러 9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994년 윈도우 시작키를 추가한 이후 윈도우 키보드 디자인에 20년 만에 처음 일어난 변화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코파일럿 키가 추가된 윈도우 11 탑재 컴퓨터를 오는 9일 개최되는 CES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오픈AI의 AI 기술을 중심으로 윈도우와 오피스, 빙 검색,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재정비해왔고 오픈AI에 무려 13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시장 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체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워크스테이션의 약 82%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애플 운영체제는 9%, 구글이 6%이며 PC 제조업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 및 개인 소비자들이 구매한 PC의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6만 2천 건의 고용과 3.8%의 실업률이며 이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2월 서비스업 PMI, 상무부의 11월 공장 주문량이 발표되고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엔지오 다이내믹스, 그린 브리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0.78%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61%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2600포인트 선 이탈했습니다. 2587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1% 하락한 866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 전에 미국 증시에서 또 투자 심리가 흔들릴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이탈됐습니다. 8,00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외국인이 1,14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6,6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는 기관과 함께 매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자금을 유입시켰다는 점,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이러한 낙폭이 어느 정도는 줄여졌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모두 다 이탈됐습니다. 기관은 744억 원, 외국인은 1,322억 원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18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에너지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정유 관련 종목들 강했습니다. 흥구석유가 29.92%로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어제 종가 확인해 보시면 만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103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27%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1150원을 터치한 가운데 한국석유도 27.12%, 중앙에너비스가 21% 상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유 관련 종목이 아니더라도 에너지 종목들 쪽으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GSE 같은 에너지 종목군들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18.96% 오른 3,89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어제를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중동전 확전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우선 이란에서는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이 이뤄졌고요. 이러한 폭발로 인해서 최소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의 사태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무게를 두고 대응을 예고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점쳐졌고 이러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이 국제 유가의 수급이라든지 또 이제 공급에 차질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어제는 이렇게 에너지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리비아의 최대 유전인 엘사라라 유전이 시위대 영향으로 폐쇄가 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를 향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이러한 리스크가 다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해운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해운주들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흥하해운이 29.94%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255원을 터치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7.75%, HMM이 2.91%, 한진이 2.0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들도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주요 해상 교역로로 여겨지고 있는 홍해에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 홍해 무역기를 둘러싼 긴장도 심화가 되면서 해운주들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진 건데요. 지난 2일에 세계 2위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 측에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독일의 컨테이너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 역시 지난달 18일부터 시작을 했던 홍해 운항 중단을 연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주들 국내 증시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홍해 해협과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해상 운임이 상승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해운주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흐름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가상화폐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급락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8.81%로 낙폭이 컸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7% 하락한 11,16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날은 5.93% 하락, 갤럭시와 SM이 3.18%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그러한 주가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 ETF가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실망 매물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는 보고서를 제시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소용하지 않고 있고 또 그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낸 건데요. 이어서 2분기에는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SEC가 1월에 모든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SEC가 만약에 이러한 현물 ETF와 관련해서 승인을 거절을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0%가량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36,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